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 엄마 심리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 너무너무 좋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의 색안경이라든지 혓개물기 방법이라든지 그죠? 그건 진짜 실생활에서 너무 실천해봐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1편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엄마가 요즘에 매니저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매니저맘이라고 해서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전부 다 챙겨주는 그런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변질이 되면서 코칭맘이라고 요새는 또 유행을 하잖아요. 코칭맘은요. 인성이든 아이의 성격이든 잘 코칭을 해서 먼 미래까지 정말 내 아이를 멋진 아이로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엄마가 설계도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관리하면 아이의 세상은 잘해봤자 엄마의 세상은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엄마만큼만 살게 하고 싶으시면 코칭을 하라는 거죠.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 말자. 이거 세 가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아이를 바꾸려고 가르치고 있고 아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런 거 세 가지를 모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코치는 엄마가 안 시키셔도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친구들이 해줄 거고 선후배가 해줄 거고 선생님이 해줄 거고 그리고 책과 영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는 인생 경험이 이 아이를 코칭해 줄 건데 왜 엄마가 어줍지 않게 엄마의 경험으로 아이를 코칭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세상은 부모의 세상보다 훨씬 넓고 뛰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의 세상에 가두려고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있고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런 코칭을 잘못했다가는 정말 엄마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특히 여기 보시면 죄책감 엄마의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엄마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고 하니까 자기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어려서는 자기 말을 굉장히 잘 들었는데 직장 다니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공부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공부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엄청 힘들어 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였대요. 그렇죠. 우리가 막 공부 시킬 때는 막 힘들어하면 뭐가 힘들어? 그 정도는 또 이겨내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 엄마도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보통 신체도 크고 정신도 크니까 이제부터 엄마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공부를 완전히 손에서 놓은 거예요.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반항하는 대신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입을 닫았대요. 그리고 한 번씩 화가 나면 자기 방의 물건을 전부 다 부시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 내 탓이다 라고 당당하게 야단도 못 쳤대요. 그러더니 그 애가 자기 엄마한테 야, 너, 당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라서 당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엄마를 욕해라. 그러면서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냥 때 되면 좋아지려니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물건을 부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생각보다 이렇게 아무 소리 못하는 엄마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 잘못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내 탓이다 하면서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인대요. 그러면 엄마 권위가 막 약해지겠죠. 그러고 나면 자녀와 엄마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된다는 거죠. 잘못했다 아가야를 반복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아이는 자기가 진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엄마가 진짜 자기한테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가 없으려면 확실하게 엄마한테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엄마를 더 심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아이가 주도권을 딱 쥐고 엄마를 계속 공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이제 엄마한테 욕을 하게 되고
엄마를 때리는 괴물이 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 저희 옆 아파트 옆방이 굉장히 부실 공사가 돼 있었는지 방음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엄마를 있는 대로 패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욕지거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엄마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때릴 수 있잖아요. 엄마 반항 안 하나 봐요. 계속 맞고 있고 할머니가 들어오셨나 봐요. 할머니도 같이 말리다가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그분들이 그 소리가 여기까지 얼마만큼 들리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태교 중인데 너무나 심한 욕설과 이런 구타하는 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린다. 이래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만일에 그 남자아이가 이 편지를 봤으면 꼭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부모님도 먼저 봤으면 그 남자에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 편지를 막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그거 다 읽었나 봐요. 제가 막 그 스트레스로 제가 탈모가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밤에 정말 무슨 도망가듯이 야반도주 하듯이 짐을 싸가지고 싹 이사를 가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 창피하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탓이야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고개를 도리도리 아니야 라고 도리도리 하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도리도리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혀 깨물기 연습 그 다음 과정으로 도리도리 훈련.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나 이대로 괜찮은 엄마인가? 그렇죠.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는 진짜 완전한 엄마예요. 인간으로서 나는 좀 부족해. 저도 성격상 뭐 결함이 있고 뭐 하지만 엄마로서 나는 그냥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요. 이 정도의 부족함이 있는 엄마가 딱 진정한 엄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 보세요. 그냥 내 아이에게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존재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한 엄마거든요. 살아있기만 하면 전 100점 엄마예요. 남편하고 싸울 때도 왜? 내가 뭐 좋은 엄마야지 완벽한 엄마야? 나는 그저 살아있기만 해도 100점 엄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살아있는 엄마는 모두 100점 엄마예요. 언제든지 내 아이를 사랑해줄 수 있고 또 환하게 웃어줄 수 있고 막 당장에 안아줄 수 있고 지금이라도 엄마 하고 부르면 옆에 있을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제 존재니까요. 그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을 했어요. 나 정말 너무 괜찮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괜찮은 엄마구나. 그리고 왜 이제 사교육을 조금 거부하시는 엄마들 계시잖아요. 저도 사교육을 좀 지향하는 편인데 사교육 그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점이 여기 나와요. 공부 습관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교육을 안 하는 대신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공부라는 명목으로 엄마가 아이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요. 그 문제는 엄마 스케줄이라는 거미줄에 걸리게 된대요. 와, 막 학원을 안 보내는 대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뭐 하고 뭐 숙제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완전 체크리스트가 쫙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셨죠? 그런 학원에 애가 묶이는 것보다 그런 엄마 시선에 묶이는 것을 훨씬 더 괴로워한답니다. 공부 습관의 최고의 독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스케줄을 막 시간 낭비할까봐 막 시간 짜주잖아요. 그럼 그게 아이의 자발성을 죽인다는 게 최대의 독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 그죠? 시간 스케줄 짜주는 거. 그게 바로 자발성의 최대 적인데 공부 습관 들이려다가 이 자발성을 죽이는 게 최고의 나쁜 짓인 거죠. 아이 공부 습관을 들이려다가 어떤 나쁜 습관이 드는지 아세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습관, 구박하는 습관, 감시하는 습관, 한심하게 보는 습관, 경멸하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
아이를 못 믿는 습관. 아이를 위한 완전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이 무슨 나쁜 습관이란 습관은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아이의 공부 습관은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들이고 뭐 공을 들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태도는 나쁜 습관은 무너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게 아예 진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입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보면 자녀 공부에 엄청난 투자를 하셔도 결과는 형편없고 아이만 괴로운 경우 많으시죠. 유치원 때부터 아무리 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공부를 시켜봐야 별 볼 일 없다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렇게 엄마들은 자발성을 죽이면서까지 애들을 막 그 고통 속으로 끌어 집어넣는 걸까요? 내 아이가 이제 도태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엄마 자신이 이 코칭하는 직업,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야. 코칭으로서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불안이 있대요. 만일에 내가 내 아이를 코칭하지 않으면 나 뭐하지?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의 욕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 공부 안 시키면 내가 안 시킨 엄마라고 이제 지적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타면 내릴 수 없는 막장 열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 타면 내릴 수 없는 막장 열차.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불안을 떨치고 코치직을 그만두고 욕망을 내려놓고 수모로 감수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막장 열차를 타지 않고 그런 것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가 물러나질까봐 절대로 못 놓고 있는다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종목을 좀 바꿔야 된대요. 엄마도 잘하고 아이도 잘하는 걸로. 어떤 거냐면 아이의 종목을 공부에서 자발성으로 바꾸면 그게 더 쉬워진대요. 보세요. 영어 단어 한 개도 외우기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 랩에 빠지면 막 래퍼들 엄청 영어 잘하잖아요. 막 그걸 따라하려고 그렇게 연음 연습을 하고 단어를 찾고 막 영어를 본다. 또 그렇게 왜 잘 외운다 또. 공부를 그렇게 지겨워하던 아이가 자발성이 생기면 갑자기 공신 비디오를 보더니 막 애가 막 10시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막 공부를 하고 이 자발성은 이걸 죽이는 엄마가 최악의 엄마인 거죠. 이 자발성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미겠죠, 재미. 자발성을 키워주는 방법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서 이 재미를 키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순한 방법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애가 재밌으면 막 내가 불안해. 놀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발 놀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심과 불안을 견디고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엄마가 바로 혁명의 엄마라는 게 혁명. 왜 이 사람이 혁명의 엄마라고까지 표현했겠어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죠?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 아이가 미친 듯이 달라질 거예요. 엄마가 코치 종목을 바꿔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엄마와 애들 둘 다 승리를 하기 때문인데 엄마가 자발성 코치가 되면 아이들이 공부에 괴로울 때 다른 아이들은 막 공부에 미쳐서 괴로울 때 내 아이는 신나게 놀아서 이기는 거고 다른 아이들이 엄마 스케줄에 걸려서 막 버둥버둥 거릴 때 내 아이는 막 자유롭게 날아다녀서 내가 이기는 거고 다른 아이들이 엄마의 눈치와 구박에 시달릴 때 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또 이기는 거고 다른 엄마는 아이에게 막 짜증내고 공부 안 한다고 분노를 할 때 나는 아이를 보고 웃으니까 내가 이기는 거다. 다른 엄마들이 막 불안과 걱정에 동동거릴 때 나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고 다른 엄마들이 무수히 많은 돈을 교육에다가 막 처박을 때 나는 돈을 아끼니까 또 내가 이기는 거고 나도 승리하고 아이도 승리하는 종목으로 바꾸는 게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친 울타리가 아이의 불안을 키운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안전이란 이름으로 자녀의 인생 경험을 막는 거래요. 막 캠프장에 갔다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들리면 캠프 안 보내야 되고, 그죠? 수학여행 갔다 사고 나면 수학여행 안 보내야 되잖아요. 친구들과 여행 안 보내고 사람 많은 공연장 못 가게 하고 절대 뭐 혼자서 택시 못 타게 하고 뭐 안심할 수
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에서 뭐 햄버거도 라면도 못 사 먹게 하고, 그죠? 그럼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뭐가 위험한 거냐면 아이의 머릿속에 불안의 엄마가 끼어드는 거, 엄마의 의심이 끼어드는 거.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감시하면 아이가 병이 든다는 거죠. 신나게 노는 아이의 마음속에 왜 엄마의 불안을 뒤집어 씌우느냐는 거죠. 눈앞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도 아이가 없어야 한대요. 까맣게 잊어버려 주는 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래요. 저도 지금 아이를 이제 혼자서 필리핀에 보내야 돼요. 그런 거 처음이거든요. 해외여행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이기도 한데 부모도 없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2달 동안 머릿속에서 온갖 사건, 사고와 뭐 우리 아이가 좀 굉장히 말썽꾸러기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남들은 절대로 이렇게 만져보지 않는 것도 다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라서 그게 사고로 이어질까봐 이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 주절거리는 자아 있죠? 그 자아가 온갖 상상의 시나리오를 다 쓰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태풍이 났다고 했잖아요. 뭐 사상자도 막 생기고 사망자도 생기고 막 하필 또 보라카이 해변 뭐 한국인 관광객들 많이 가는 그곳에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저의 불안은 완전히 뭐 천배 만배 백 진짜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딱 다시 펼치는 순간 이 책을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다시 펼치는 순간 아 내가 또 이걸 읽고 있었구나. 나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극심한 불안이 올라올 것이다. 그 과도기를 견뎌야 한다. 접속을 끊으면 아이에 대한 불안도 끊어진다. 이 엄마의 불안이 오히려 그 불안한 일들을 끌어잡아 당긴다.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어라. 더 안심시키는 말은요. 내가 죽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아이가 죽는 날도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별짓을 다해도 내 아이가 죽는 날은 하늘에 이미 새겨져 있다. 운명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불안해봤자 소용없고 나만 아프다.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다. 나의 불안으로 아이의 인생을 막으면 안 된다. 특히 멋진 배를 만들어 놓고 바다가 위험하다고 항구에다가 그저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바다에서 춤추는 게 아이의 인생이니까 아이를 먼 바다로 나가게 해라. 가라 하고 보내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이 불안을 숨기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모로서 아이를 광활한 바다에 놔주는 거죠. 넌 틀림없이 모든 경험을 다 겪어내고 멋진 선장이 될 거야 하고 믿어주는 거죠. 전 저부터 지금 믿어야겠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서 잘 놀다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 멋진 이야기를 남겨준 이 책에게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자기 엄마 자신의 심리 상태, 저 내면에 있는 심리 상태, 불안, 회피, 좌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적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다 소개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사다가 읽어보세요. 이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모라는 이름으로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도 조금 진단해 보시고 아 내가 이래서 아이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 그럼 이렇게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지 하고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책 써주신 선생님 감사하고 윤우상 선생님이네요. 윤우상 선생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멋진 책을 들고 또 찾아올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